뇌를 사용하지 않는 운동은 노동이다. 1. 건강에 무산소 운동, 유산소 운동. 한대사 증후군 예방을 위한 운동 전략. 대사 증후군은 이상지질혈증, 동맥경화, 비만 등 여러 위험 요소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상태로 심혈관 질환 및 당뇨병의 위험을 증가시킨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운동이 필수적이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무조건적인 유산소 운동보다는 근력 운동이 더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나타났다. 한 근력 운동의 중요성. 근력 운동은 근육량을 증가시키고 기초 대사량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준다. 근육이 많아질수록 체내에서 에너지를 소모하는 양이 증가하여 체중 관리와 지방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근력 운동은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하고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어 대사 증후군 예방에 효과적이다. 이 유산소 운동의 역할. 근력 운동과 함께 유산소 운동도 병행하는 것이 좋다. 유산소 운동은 심혈관 건강을 증진시키고 체지방 감소에 기여한다.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등 다양한 형태의 유산소 운동을 주 150분 이상 실시하는 것이 권장된다. 3. 운동의 빈도와 강도. 대사 증후군 예방을 위해서는 주 3-5회 각 세션당 30분 이상의 운동을 목표로 하는 것이 좋다. 근력 운동은 주 2-3회 실시하고 유산소 운동은 그 외의 날에 포함시키는 것이 이상적이다. 운동 강도는 개인의 체력 수준에 맞춰 조절해야 하며 점진적으로 강도를 높여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 연구 사례 1. 대사 증후군은 복부 비만과 함께 여러 성인병이 동시에 발생하는 상태로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이고 혈관 내염증과 응고를 유도하여 동맥경화로 이어질 수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생활 속에서의 운동이 필수적이다. 1. 운동의 중요성. 전통적으로 지방을 태우고 체중을 관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유산소 운동은 대사증후군 예방에 필수적이다. 세계보건기구는 성인이 주 75분 이상의 고강도 유산소 운동을 권장하고 있다. 2. 근력 운동. 캐리앤 라이 호주 뉴사우스 웨일즈 의생명과학대학 교수. 최근 연구에 따르면 근력 운동이 대사증후군 예방에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성인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무산소 운동을 하는 그룹이 유산소 운동만 하는 그룹보다 체질량 지수, 허리둘레, 혈압, 콜레스테롤, 인슐린 저항성 수치가 모두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산소 운동, 즉 근력 운동도 최소 2회 이상 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3. 연구 결과. 성인 3,9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무산소 운동 그룹이 유산소 운동 그룹보다 건강 지표가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1,200여 명을 분석한 결과 무산소 운동 그룹에서 총 콜레스테롤과 LDL 수치가 각각 10.2, 8.5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3. 연구 사례 2. 이지원 세브란스 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유산소 운동만 하는 경우보다 대사증후군과 관련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성인이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을 함께 수행할 경우 각각의 질병 발생률을 상당히 낮출 수 있는 효과가 있다. 구체적으로 대사증후군은 31%, 고혈압은 23%, 당뇨병은 15%, 이상지질혈증은 20% 정도 낮추는 효과가 있었다고 한다. 이 연구의 주요 포인트. 한 근육량과 인슐린 저항성. 연구진은 한국인의 특성, 즉 근육량이 적고 인슐린 저항성이 높은 점이 이러한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는 한국인들이 대사증후군과 관련된 질병에 더 취약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 운동의 시너지 효과.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을 함께 수행하는 것이 단일 운동보다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두 가지 운동을 병행함으로써 심혈관 건강과 대사 건강 모두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3. 결론. 대사증후군 예방을 위해서는 유산소 운동과 함께 근력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근력 운동은 근육량을 증가시키고 기초대사량을 높여 체중 관리에 도움을 주며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하여 대사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 데 기여한다. 따라서 일상에서의 운동 습관을 개선하고 다양한 형태의 운동을 포함시키는 것이 대사증후군 예방에 효과적이다. 3. 유산소 운동, 무산소 운동. 일반적으로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을 구분할 때 종목에 의한 분류할 때가 많다.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의 구분은 주로 에너지를 생성하는 방식에 따라 다르다. 1. 유산소 운동. 종류, 조깅, 줄넘기, 자전거 타기, 수영, 에어로빅 댄스. 특징. 산소를 사용하여 에너지를 생성하며 지방을 분해하는 느린 경로로 에너지를 공급한다. 2. 무산소 운동. 예시, 역도, 웨이트 트레이닝, 헬스. 특징. 짧은 시간에 최대의 노력을 요구하는 격렬한 운동으로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탄수화물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한다. 이 경우 빠른 에너지 공급이 필요하므로 무산소 상태에서 화학 반응이 진행된다. 3. 무산소, 유산소 운동, 에너지원 차이. 1. 유산소 운동.
에너지원, 주로 탄수화물과 지방을 사용한다. 산소의 역할,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는 상태에서 에너지를 생성한다. 이 과정은 산화적 빈산화라고 하며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 일시 조깅, 수영, 자전거 타기 등 장시간 지속 가능한 운동, 인무산소, 운동, 에너지원, 주로 탄수화물을 사용한다. 산소의 역할, 산소가 부족한 상태에서 에너지를 생성하며 이 과정은 주로 해당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이 경우 에너지를 빠르게 생산하지만 효율성이 떨어지고 젖산이 축적되어 피로를 유발할 수 있다. 예시 100m 전력 질주, 웨이트 트레이닝 등 짧고 격렬한 운동. 3결론, 유산소 운동, 산소가 충분한 상태에서 탄수화물과 지방을 사용하여 에너지를 생성한다. 무산소 운동, 산소가 부족한 상태에서 주로 탄수화물만을 사용하여 에너지를 생성한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두 운동은 신체에 미치는 영향과 운동의 목적이 다르게 나타난다. 5. 운동 전 알아야 할 기초대사량. 1. 기초대사량과 근육량의 관계. 기초대사량은 생명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열량을 의미한다. 이는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 몸이 기본적으로 소모하는 에너지의 양을 나타내며 개인의 체중, 성별, 나이, 체성분 등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하루에 70kg인 남성은 약 1680kcal, 50kg인 여성은 약 1080kcal의 기초대사량을 소모한다. 이러한 수치는 개인의 신진대사 속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 기초대사량을 높이는 방법. 기초대사량을 높이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근육량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근육은 지방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즉, 같은 체중이라도 근육량이 많은 사람은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하게 된다. 이는 근육이 활동하고 신체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기 때문이다. 5. 근력 운동장. 단점. 한 근력 운동의 장점. 한 근육 강화. 근육을 강화하고 발달시켜 일상 활동을 더 쉽게 수행할 수 있게 한다. 2. 기초 대사량 증가. 근육량 증가로 기초 대사량이 높아져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하게 되어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된다. 3. 부상 예방. 관절과 인대를 강화하여 부상을 예방하고 신체의 안정성을 높인다. 4. 골 밀도 증가. 뼈의 밀도를 증가시켜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을 준다. 5. 신체 자세 개선. 코어 근육을 강화하여 자세를 개선하고 허리 통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준다. 6. 정신 건강 증진. 스트레스를 줄이고 기분을 개선하며 자신감과 자존감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7. 운동 능력 향상. 다른 운동의 수행 능력을 향상시켜 스포츠나 일상활동에서 더 나은 성과를 낼 수 있게 한다. 2. 근력 운동의 단점. 1. 부상 위험. 잘못된 자세나 과도한 중량으로 운동할 경우 부상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2. 회복 시간 필요. 근육에 미세한 손상을 주기 때문에 충분한 회복 시간이 필요하며 회복이 부족하면 성과가 저하될 수 있다. 3. 장비 의존성. 많은 근력 운동이 헬스장 장비나 덤벨, 바벨 등의 도구가 필요하여 장소나 장비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 4. 기술 습득 필요. 올바른 운동 기술을 익히는데 시간이 걸리며 잘못된 방법으로 운동할 경우 효과가 떨어지거나 부상을 초래할 수 있다. 5. 정신적 부담. 중량을 다루는 운동은 심리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으며 특히 초보자에게는 두려움을 느낄 수 있다. 6. 유산소 운동의 장점과 단점. 1. 유산소 운동의 장점. 1. 심혈관 건강 증진. 유산소 운동은 심장과 폐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혈액순환을 개선하여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준다. 2. 체중 관리. 칼로리를 소모하고 체지방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적이며 체중 감량 및 유지에 기여한다. 3. 정신 건강 개선. 유산소 운동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우울증 및 불안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운동 중 분비되는 엔도르핀은 기분을 좋게 만든다. 4. 지구력 향상. 지속적인 유산소 운동은 체력과 지구력을 향상시켜 일상생활에서의 활동성을 높인다. 5. 면역력 강화.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은 면역체계를 강화하여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6. 수면 개선. 유산소 운동은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고 불면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7. 혈당 조절. 유산소 운동은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하고 혈당 수치를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 당뇨 예방 및 관리에 효과적이다. 이 유산소 운동의 단점. 한 근육 손실 가능성. 과도한 유산소 운동은 근육량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근력 운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더욱 그렇다. 2. 부상 위험. 반복적인 동작이 많은 유산소 운동은 관절이나 인대에 부담을 줄 수 있어 부상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 3. 시간 소모. 효과적인 유산소 운동을 위해서는 비교적 긴 시간이 필요할 수 있어 바쁜 일상에서 시간을 내기 어려울 수 있다. 4. 지루함. 같은 운동을 반복하는 경우 지루함을 느낄 수 있으며 이는 운동 지속성을 저해할 수 있다. 5.
체중 감소의 한계. 유산소 운동만으로는 체중 감소의 한계가 있을 수 있으며 근력 운동과 병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6. 심혈관 부담. 심장이나 혈관에 문제가 있는 경우 과도한 유산소 운동은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 2. 밑팁. 수축이 잘 돼야 이완이 잘 된다. 이완이 잘 돼야 수축이 잘 된다. 흔하게 몸의 반동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전신운동으로 전신운동을 원한다면 추천하지만 아니라면 최대한 무릎과 허리의 움직임을 제어해야 한다. 항상 올바른 방법을 숙지하고 운동하기 바란다. 또한 어떤 운동을 하든 자세를 잘 유지하기를 바란다. 반동이 일어난다는 것은 과한 중량을 억지로 들고 있다거나 잘못된 습관이 자신도 모르게 몸에 배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을 자각했다면 스스로 고쳐나가길 바란다. 운동 자세 또한 운동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물론 부상을 예방하는 측면도 있지만 제대로 된 근육 발달을 위한 것이기도 하며 다른 것을 다 제쳐놓고라도 멋이 없다. 폼이 안 나고 너무 아마추어 같아 볼품없다. 몸은 멋있는데 운동 폼이 이상한 사람이 있는가? 이상하게 운동하면 당신은 어디서든 운동하는 사람이 아닌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게 된다. 전혀 멋있어 보이지 않는다는 소리다. 그러니 제대로 된 자세로 운동하여 올바른 근육 성장을 이루길 바란다. 호흡. 수축할 때 뱉고 이완할 때 마시는 이유는 호흡을 뱉을 때 근육이 수축하고 호흡을 마실 때 근육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근육은 호흡을 내뱉을 때 함께 수축한다. 반대로 호흡을 마시는 경우 근육은 늘어나기 때문에 호흡을 마시는 것은 근육을 이완하는 데 효과적으로 작용한다. 처음에는 무게 없이 근육의 움직임을 느끼도록 맨몸으로 연습하는 것이 좋다. 무게 없이 맨몸으로도 충분히 자극이 전달된다. 근육은 무게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근육은 움직임 자체로 사용되는 것이다. 집중. 근육의 느낌을 잡는 것을 어려워하지 말아라. 근육의 모양인 결과운동 진행 방향을 상상하고 집중하면 된다. 선수처럼 느끼려 하지 마라. 느껴지지 않는다. 당신은 프로 선수가 아니다. 꼭 느낌을 컨트롤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결국 뇌가 하는 것이니 상상과 집중만 제대로 하면 된다. 자극에 연연하지 마라. 저절로 되기도 하고 안 돼도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생각과 집중이다. 그러니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 몸은 뇌의 명령에 따라 움직임으로 집중하고 상상만 하면 된다. 이것은 선수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경력과 상관없이 집중과 상상으로 근육의 성장은 달라진다. 그만큼 중요한 것은 집중과 상상이다. 뇌피셜. 여기서의 내 설명은 예를 들기 위해 비유적 표현을 쓴 것이지 절대적인 수치가 아니다. 오해의 소지가 존재하며 내 주관적인 생각과 더불어 해부학적인 내용에 비춰 설명한 단순한 지표라고 말한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이다. 또한 사람의 몸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의학과 과학이 공개한 내용들은 추측일 뿐 정답이 아니다. 누군가 정답처럼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이다. 그가 창조주인 신이 아니라면 말이다.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정보는 데이터와 통계, 일부의 실험으로만 결정된 것들이다. 전 인구의 통계도 아니며 그저 추측론일 뿐이며 또한 다수의 의견이 답은 아니다. 그저 일정 조건에 맞춰진 통계를 따른 동의일 뿐이다. 그러니 정보는 정보로서 활용하고 자신의 경험적 데이터와 더불어 잘 선택하고 판단해야 할 것이다. 당신의 심장이 왜 뛰는지 아는가? 모른다. 그냥 뛴다. 의학적으로 추측할 뿐 숨을 쉬는 것도 심장이 멈추지 않는 이유도 우린 아직 모른다. 그러니 어떤 것도 믿거나 맹신하지 말고 참고만 할 뿐 자신의 몸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운동 방법을 찾아 나가길 바란다. 5. 마무리. 근육 운동을 할 때 생각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음식을 씹느냐 삼키느냐와 같다. 음식을 삼키면 맛을 모르고 씹으면 맛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삼킨 음식의 맛을 뇌가 인지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듯 생각 없이 운동을 한다면 근육이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삼킨 음식처럼 맛을 인지하지 못한 근육은 움직임을 인지하지 못하는 결과로 성장은 늦어진다.